에토케는 외로운 패배자 너드로 모든 시간을 공부하는 데 썼습니다. 그는 괴짜처럼 친구들과 파티를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신비로운 닌자 소녀 교세츠에게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에토케는 그녀에게서 도망치기로 결심하고 도시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트럭이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른 세계로 이세계 전이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에토케는 가장 큰 애니메이션 금기를 저질렀고 진정한 체조 선수처럼 트럭 위로 백플립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삼촌 타카사다와 함께 식료품점에서 일했습니다. 타카사다는 담배를 많이 피우고 일을 게을리하곤 했습니다. 트럭 사고 후 타카사다 씨가 그를 데리러 왔는데 그가 사고로 아무 부상도 입지 않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다음 날 규세츠는 다시 그를 따라다녔고 그의 사물함에서 진심이 담긴 편지를 발견했다. 하루 종일 그는 그 편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나중에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자신을 사토미라고 소개했지만 에토케가 자신을 소개하려 할 때 그녀는 자신이 항상 그를 알고 있었고 그의 대담한 트럭 뒤집기를 존경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그녀는 부모님이 외출하실 테니 집에 오라고 초대했다. 에토케는 신이 나서 엄마에게 그녀의 새 여자친구 이야기를 했지만 엄마는 엄격히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그녀를 만나지 못하게 금지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다음 날 바로 그녀의 집으로 갔다. 그녀의 방 안에서 에토케는 불편하게 주위를 둘러보았고 사토미는 두 사람을 위한 음료를 들고 들어오며 간절히 그에게 남자친구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에게 입맞춤을 하려 다가가자 그는 가방을 헛발질하며 영원히 애니메이션 주인공으로 남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는 방을 둘러보며 그녀가 단순히 장난치고 있기를 바라며 침대 아래를 들여다보았고 두 개의 빛나는 눈이 그를 응시하는 닌자 복장을 보았다. 그가 뒤로 넘어지자 그의 얼굴이 칼에 베었고 세 명의 닌자가 날아들었다. 사토미가 그의 목을 베려고 하는 방. 그래서 항상 엄마의 말을 들어야 해. 하지만 그 순간 칼이 방으로 날아와 연막탄으로 폭발했다. 그리고 교세츠가 연기 속에서 나타나 에토케를 끌고 나왔다. 그녀는 닌자들을 차고 나가면서 그를 창밖으로 던졌다. 다행히 그는 캐노피에 떨어져 한 여성에게 구조되었다. 차가 빠르게 달려가자 에토케는 비명을 질렀지만 그 여성은 조용히 하라고 말했고 에토케의 어머니와 가게에서 일했던 미아로 밝혀졌다. 그들이 누구인지 깨달은 에토케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했다. 그래서 코조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정했다. 하지만 지프가 그들의 길을 가로막았고 그들이 도로를 달릴 때 지프가 먼지를 뿜으며 창문에 튀기고 스파이크를 깔았어요. 타이어에 박혀서 벽에 충돌하게 만들었어요. 에토크가 깨어나자 미아가 그를 차에서 끌어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들이 온 길로. 그들이 계속 반대 세력과 싸우는 동안 에토크는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이 지경에 어떻게 빠졌는지 궁금해하며 하루 밤낮을 달리고 난 후 그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길을 잃었고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것을. 갑자기 거리와 도시 전체에 불이 꺼졌어요. 어둠 속에서 에토크는 방황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경찰관이 뒤에서 나타났다. 에토크가 이야기를 반복하려 할 때 닌자가 그 남자 뒤에서 나타나 목을 베었다. 에토크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다른 닌자와 부딪혀 벽에 밀쳤다. 입에 끈이 묶인 채 그는 눈을 감고 포기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타카사다는 담배를 피우며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가 죽은 경찰에게 말했을 때 그는 그의 머리를 베겠다고 하자 그 남자는 재빨리 일어섰다. 그는 분명 그들 중 한 명이었다. 거리에 불이 다시 켜졌고 순식간에 타카사다가 에토케 옆으로 순간이동했다. 닌자들은 두려움에 뒤로 물러섰지만 그가 자신의 닌자로 변신하자 그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 후 타카사다는 에토케에게 일어나라고 소리쳤고 그가 일어나자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이 가족의 집에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집안에서 에토케는 그의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자 모두가 땅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를 보고 충격을 받은 듯 보였고 그가 그녀의 어머니를 부르자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우두머리라고 부르라고 말했다. 그녀는 차가워 보였고 그녀의 모습에 에토케는 두려움을 느꼈다. 곧 그녀는 자신들이 이가 마을의 닌자 클랜으로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의 활동을 가리기 위해 가게를 사용하며 평화롭게 살아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클랜으로 알려진 코가 클랜이 그들의 마을을 파괴하려 하고 있었고 그를 죽이려 하고 있었다. 그는 다음 통치자였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한 후
그녀는 그에게 닌자가 되어 그들의 마을을 위해 싸워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대한 시청에 모여 한 남자의 연설을 듣고 있었다. 그 남자는 코가 마을의 대리 수장으로 보였고 그들은 이전 마을 수장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에토케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고 타카사다는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갔다. 밖에서 타카사다는 그에게 선택지가 닌자가 되거나 코가 클랜의 스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토케가 두 가지 선택지에 대한 좌절감을 외치자 그의 삼촌은 그가 새로운 후계자가 선택될 때까지 먼 나라로 보내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에토케는 어머니와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울기 시작했다. 그는 마침내 다음 리더가 되기로 동의했다. 한편 먼 오두막에서 사토미와 이상한 남자는 에토케가 이가 마을로 끌려갔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제거할 다음 기회를 기다리기로 했다. 한편 코가 클랜의 구성원들은 에토케 암살에 대해 내부 다툼을 벌였고 대행 수장은 코가 클랜이 힘에서 훨씬 우세하므로 언제든지 이가 클랜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날 아침 에토케가 일어났을 때 그는 자신의 방 밖에서 레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안도했다. 그녀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다. 몇 시간 후 그녀는 그들에게 닌자 학교의 영상을 보여주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희망하고 있었다. 그를 보내려 했지만 에토케는 그것이 일반 학교처럼 보인 것에 놀랐다. 레아가 학교 시험이 며칠 안에 있다고 말하자 그는 충격의 비명을 질렀다. 며칠 후 에토케는 집으로 돌아왔고 어머니와 저녁을 먹으면서 그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들의 부족의 전 리더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미카는 과거를 파고드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에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타카사다와 규세츠가 그의 시험을 위해 그를 데리러 왔다. 하지만 에토케는 자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다. 그가 불을 내뿜는 주술을 연습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우리 아이는 자신이 나뭇잎 마을의 닌자라고 생각해서 타카사다는 그를 놀리며 그의 담배를 화염기술이라고 불렀다. 휴세츠는 그에게 불을 내뿜는 기술은 없다고 말했지만 에토케는 그녀가 그를 속이려 한다고 생각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에토케의 시험을 위해 쇼핑몰에 도착했고 그들이 들어가자 에토케는 그곳이 일반 상점처럼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큐세츠는 직원에게 사용할 비밀 코드를 알려주었고 그녀에게 말한 후 그녀는 그들을 비밀 통로로 안내했다. 그들이 통로를 지나가자 그들은 민루킹 페이시즈로 가득 찬 방에 도착했다. 하지만 몇 분 후 선생님이 도착하여 그들에게 시험이 숨바꼭질 도전이며 몇 분 안에 서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규세츠가 상대를 찾을 차례였고 그녀의 뛰어난 닌자 기술로 쉽게 그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험이 시작될 시간이 되자 에토케는 자신의 파트너가 가발을 쓴 사토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가게에 들어서자 선생님은 에토케에게 그녀를 찾기 시작하라고 했고 곧 한 남자가 칼을 들고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타카사다는 그를 통로로 끌어당기며 그의 목을 조르고 가게에서 그를 도와주는 척했습니다. 에토크 하자분 노 시간 가나쿠나루 노 공 리타이타가 구절 하피 니언타 인자 노집 피우 살사 오시테이로 노드 도 제로코타우 제안 쉬타 쉬카시 피가 거 레바시 낙치로코타우 피 하지 트아이타 풍선 우지타 소녀가 피라니 근 드자이트키타토키 소레아 쿠나이데 파열 쉬타 쿠나이가 에토큰 이비 구절 가소방이다 이미 하미소미 구절가 피녀 우탐 샤이트이로 간니 무적 니네트 소에타 구절 하에토큰 이주이 수루유 언아이 피녀 우탐 샤이니 주리 거타 일분우 피녀 하통노 니도착쉬 리미가데 트아이로노 견축했타 피녀 니향 캐트 돌진 수루토 구절 하인자 신쉬 공 피녀 노늑골 우슬대 타치 축 리우 방타 규세츠는 그녀를 찾기 위해 새로운 통로로 들어갔지만 사토미가 날아오르며 그녀를 향해 베어들어왔다. 그러나 다른 두 명의 닌자가 복도로 뛰어들어와 그녀를 가두고 사토미가 도망칠 수 있게 했다. 한편 에토케는 두려움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사토미가 그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하자 그는 주변에 분사하고 화재 경보기를 울려 모두가 뛰쳐나가게 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사토미가 드러났다. 하지만 그녀가 칼을 꺼내자 그녀는 그를 향해 돌진했지만 규세츠에게 즉시 발차기를 당했다. 두 명의 요원이 그녀를 붙잡았고 그들이 그녀를 데려가려 하자 에토케는 그녀를 만지고 시험에 합격할 생각을 했다.
하지만 다른 요원이 그에게 시험이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 몇 시간 후 타카사다는 에토케에게 그가 시험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해까지 숨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잠시 후 전화를 받은 후 그는 에토케에게 그가 학교에 합격했다고 말하며 그를 충격에 빠뜨렸다. 한편 닌자 보안위원회의 요원이 코가 클랜의 건물을 방문했다. 그는 시험 중 클랜 구성원들의 행동에 대해 대행 수장에게 알렸다. 그러나 수장은 그에게 오래된 두루마리를 보여주며 그 구성원들이 오래전에 도망친 클랜의 도망자들. 그는 그들의 행동에 사과하고 상황을 쉽게 모면했다. 그리고 감옥에서 사토미는 갇혀 있었고 미친 여자처럼 혼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가 클랜 집으로 돌아가서 타카사다는 유미카에게 그들 클랜 안에 분명 배신자가 있다고 말했다. 몇 주 후 에토케는 졸업식 날 친구들과 앉아 있었고 그는 다른 학교로 전학 간다고 그들에게 방금 밝혔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친구들은 그를 격려하고 앞으로의 여정에 최선을 다하라고 응원해 주었고 그는 울었다. 다음 날 그는 학교를 떠날 준비가 되었고 도시를 지나면서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곧 그들은 기차역에 도착했고 타카사다는 그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들 앞에 기차가 멈췄고 그들이 기차에 탔을 때 에토케는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알아차렸다. 학교에 도착하자 에토케는 미유코라는 이름을 소개한 아름다운 소녀를 만났다. 하지만 잠시 후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떠나기 시작했다. 에토케는 작별 인사를 하려고 손을 흔들었지만 규세츠가 뒤에서 그를 차며 거두라고 했다. 학교에 몇 분 머문 후 에토케는 규세츠가 그의 곁에서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그녀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젊은 학생 그룹이 그와 부딪혔다. 그들은 그의 이를 뽑아낼 뻔했지만 한 소녀가 그에게 급히 다가가 그를 아는 척하며 소년들로부터 그를 끌어냈다. 그녀는 그가 새로운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그들을 피하라고 조언했다. 그들은 코가 클랜의 엘리트들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카일이라고 소개했지만 에토케가 자신이 A가 클랜 출신이라고 밝히자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카이리는 그의 클랜이 비닌자 사람들 사이에서도 매우 유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그녀는 손을 내밀며 그에게 친구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몇 분 후 카이리는 에토케를 만났다. 수업이어서 그는 그녀를 규세츠에게 소개하기로 했다. 식권을 받으려 하던 중 카이리는 에토케의 손을 닌자 식사로 옮겼다. 그것은 작은 음식 조각이었다. 에토케는 식당을 가로질러 앞서 만났던 남자아이들을 보았다. 그래서 카이리는 그들이 코가 클랜 출신이라고 말했다. 그 클랜은 그를 죽이려 하고 있는 같은 클랜이었다. 갑자기 한 남자아이가 테이블에서 일어나 에토케가 싸우러 왔는지 궁금해했다. 그의 이름은 히무라였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소리치자 카이리는 즉시 서둘러 떠났다. 그러나 다른 남자아이가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그는 스자쿠였고 코가 클랜에서 가장 강력한 구성원의 외아들이었다. 그는 에토케의 가족이 그들의 리더를 살해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복수를 하려 했다. 그날 저녁 에토케, 규세츠, 그리고 카이리는 그들의 기숙사에 도착했다. 그리고 에토케는 자신이 새 집이라고 생각한 호화로운 건물을 보았다. 하지만 카이리는 그것이 코가 클랜의 기숙사라고 말하며 그의 흥분을 깨뜨렸다. 그리고 그들의 집은 오래된 유령 같은 집이라고 했다. 안으로 들어가면서 카이리는 에토케에게 가능한 한 스자코를 피하라고 조언했다. 그날 밤 그의 방에서 규세츠가 들어와서 그녀가 항상 그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그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말이다. 다음 날 강사는 학생들에게 닌자 슈트와 코어를 사용하는 법을 배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에토크는 그 전에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교사가 섬을 가로질러 상을 가져가라고 할 때 규세츠가 슈트를 활성화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슈트도 활성화했다. 학생들은 재빨리 달려서 산을 뛰어내렸다. 하지만 에토크는 슈트 안에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규세츠는 그를 무시하고 달리기 시작했다. 다행히 료코가 그를 찾아와서 그녀는 그의 손을 그의 슈트 주변에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는 다시 움직일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슈트가 너무 꽉 끼었다고 말했다. 그녀가 그를 밀어내자 그는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는 땅에 쓰러졌다. 그러나 그는 전혀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리오코는 설명했다. 이것이 닌자 코어의 힘이라고. 그것이 닌자 슈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녀는 또한 자신이 세가 마을 출신이라고 밝혔다. 그곳은 그런 슈트와 닌자 도구를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었다. 한편
규세츠와 스자쿠는 옥상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러나 스자쿠가 갑자기 그녀에게 날아가 킥을 날렸다. 하지만 그녀가 막으면서 그녀는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다행히 다시 벽을 잡았다. 스자쿠가 자신의 상을 차지하자 규세츠도 자신의 것을 차지했다. 에토케와 료코는 다리를 건너고 있었고 스자쿠가 에토케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가 점프하며 공격하려 할 때 규세츠가 그를 밀쳐냈지만 그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다리를 건너 달린 후 에토케는 부서진 코어를 발견하고 누군지 알아내기로 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맞아있는 카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의 상이 도난당한 상태였다. 그래서 에토케는 그녀가 그것을 되찾도록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한 무리의 괴롭히는 아이들이 다른 학생을 몰아붙일 때 에토케가 그들에게 다가갔다. 카이리의 상금을 요구하며 그들이 절대 그것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리더에게 달려갔지만 리더가 그를 넘겨버려 에토케는 벽에 부딪혔다. 리더는 에토케를 마구 때리고 거의 그의 코어를 파괴할 뻔했지만 그는 재빠르게 굴러서 피했다. 에토케는 다시 그에게 달려갔고 그를 잡자 소년이 그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그를 던져버렸다. 그는 에토케의 머리를 밟고 짓눌러버릴 준비를 했지만 그들의 주인이 그들 앞에 나타나 작업을 계속하라고 말했다. 곧 에토케는 상을 카이리에게 돌려주었어요. 그는 그것을 다시 훔칠 수 있었기 때문에 버려지기 전에 되찾았어요. 그는 그녀를 다리까지 도와주면서 그들은 류코가 돌아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에토케는 카이리의 복귀를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곧 임무를 끝내기 위해 서둘렀어요.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주인이 남은 상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다음 날 에토케가 식권을 가지러 갔을 때 일행 무리들이 그를 때리겠다고 위협했어요. 하지만 큐세츠는 그를 지지하기 위해 곁에 남기로 했어요. 그들이 먹으려고 할 때 카이리와 류코가 테이블에 함께 앉았어요. 한편 닌자 보안회의에서는 비밀회의가 열렸다. 고가 가문이 우두머리 암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철저한 조사 끝에 위원회는 타카사다를 은밀히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닌자 실력이 뛰어나고 신이 반열에 오른 만큼 그는 반신반인의 칭호를 얻었다. 일주일 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그들이 닌자로서 능력을 증명하는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하지만 에토케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난 후 그는 료코에게 무기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어요. 전투에서 자신을 방어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에. 하지만 카이리는 그들을 발견하고 실제 시험은 그녀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금고에서 답안을 훔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날 오후 료코가 에토케에게 닌자 장비를 보여주던 중 그녀는 영원히 닌자로 계속하고 싶다는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에 착실한 아내가 되기를 원했다. 이 때문에 그녀는 슬퍼졌고 다시는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에토케의 방에서 그는 왜 자신이 자신의 클랜의 다음 리더로 선택되었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규세츠는 클랜이 리더십을 다음 사람에게 전하는 것만 걱정한다고 말했다. 누구에게 전하든 상관없다고. 그 리더는 자신의 기저귀도 갈 수 없었다. 한편 타카사다는 SEGA 클랜의 리더와 비밀리에 만났다. 그 리더는 그의 오랜 친구이자 료코의 아버지였다. 그는 타카사다에게 코가 클랜이 해외의 다른 계약자로 사업을 옮겼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신 그에게 다른 임무를 요청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것이 그가 마지막 수장으로서 SEGA 클랜의 혈통을 끝내고 싶었던 이유였다. 다음 날 에토케와 그의 친구들이 선생님의 사무실에 침입할 방법을 계획하고 있을 때 두 소년이 그들의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에토케가 괴롭히는 아이들과 맞서는 모습을 본 후였다. 그들은 그가 완벽한 롤모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에토케는 그들을 그룹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 학교에서 에토케와 그의 친구들은 복도를 몰래 지나갔다. 교사 사무실로 향했다. 리오코는 그에게 드론을 주어 그녀를 염탐하게 했고 그가 드론을 던지자 드론은 사무실로 날아가 금고와 열쇠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드론이 돌아올 때 유리창에 부딪혀 교사를 즉시 경고했다. 학생들은 창문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지만 에토케의 훅이 떨어져 나갔고 그는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공중에서 붙잡혀 교사가 그를 보기 전에 끌어올려졌다. 선생님이 카이리를 쫓기 시작하자 그녀는 연막탄을 던지고 도망쳤어요. 두려움에 비명을 지르며 그동안 닌자 보안위원회의 신입 요원은 엿보고 있었어요. 타카사다가 세가 건물에 몰래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것을
그는 닌자 렌즈로 보안 카메라와 열 감지 센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잠시 몸을 풀고 수리검 드론을 버진 후 빠른 속도로 건물 안으로 돌진했어요. 닌자 기술을 사용해서 신입 요원은 감탄했어요. 사무실 안에서 에토케와 료코는 금고의 열쇠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곧이어 괴롭히는 무리들이 에토케의 친구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소커세스 하피 우쿠 유타메니 급 2다. 선생 니견 추카루노우 공미트 라이유 코하 금고니 하킹구 샤이트 추이니 탑출 쉬타 소리드 에토크 헤미나니 임무 카라 철퇴 수루윤이 언타 코가 노소년 타치무 립 치거타 SEGA 오피순 2인 리다가 언트아이타 설계 탐 쉬타 쉬카시 금고 하공대 피 하주 리오 견시 메타 소노 순간 신인 하환 피견 유토시타가 타카사다 하천제대 수데니 피녀 노 존재. 그래서 그는 덕트에 심어놓은 닌자 장난감을 통해 보안 요원에게 경고를 했고 신입생은 보안 요원에게 붙잡혀 쉽게 탈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날 수업에서 시험을 준비하던 중 그들은 답안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발견했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망했다. 시험 후 키무라와 그의 일행은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금고에서 답안을 바꿔놓았기 때문에 그들을 비웃었다. 기숙사로 돌아가서 료코는 질문이 완전히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에토키와 다른 친구들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 그는 그녀가 언젠가 훌륭한 장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가 가에서 타카사다는 유미카에게 말했다. 쿠가 이가 가문이 비밀 닌자 핵심을 훔치려 한다고. 그리고 유미카는 그것이 전쟁 중에 탄생한 비밀 무기이며 수년간 이가 가문이 우두머리들을 통해 전해져 왔다고 밝혔다. 그래서 그들은 쿠가 가문이 이가 마을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음 날 에토키와 그의 친구들은 시험에 떨어진 벌로 학교를 청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큐세츠는 갑자기 그를 불러내어 그들 사이에 몰자가 있다고 말했다. 그 몰자는 스자쿠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 금고의 답을 바꿔서 엉망으로 만들었어. 이 말을 들은 에토키는 모두의 얼굴을 충격에 휩싸여 바라보기 시작했어. 다음 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곧 있을 시험에 대해 이야기했어. 몇 주 동안 계속될 극한 활동들이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어. 에토키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고 바로 두려움에 휩싸였어. 그래서 수업이 끝난 후 그는 시험을 건너뛰어도 될까 생각했어. 왜냐하면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그를 제거하려고 했거든. 하지만 료코는 그에게 학교에서 퇴학당할 거라고 말했어. 그는 역겹고 약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복도를 걷던 중 에토키와 규세츠는 스자쿠를 만났어. 시험에서 그를 죽이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가 떠나는 모습을 그저 바라보았다. 한편 닌자 보안회의에서 보안 책임자는 신입에게 닌자의 역사에 대해 설명했고 그는 코카의 리더인 키신마루가 닌자 마을 간의 평화를 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죽임을 당했고 코가 마을은 이가 클랜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다. 그는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까 두려워했으며 그것이 비닌자 민간인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가 건물에서 대행 수장은 스자쿠의 아버지에게 그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마을의 수장으로서 완벽한 후보자입니다. 회상 장면에서 스자쿠는 수장 기신마루와 매우 가까웠고 그는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려는 그의 뜻을 실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에서 친구들이 시험 계획을 세우기로 했을 때 이토키는 그들에게 잠자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들 중에 스파이가 있다면 모든 계획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토키와 규세츠가 떠나려 할 때 요코가 그에게 급히 다가가 원할 때마다 얼굴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마스크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시험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에 강제로 쥐어주었습니다. 이토키와 규세츠가 그의 방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시험 중에 수자쿠를 전멸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토키는 그녀에게 너무 위험할까 걱정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결심을 보였고 자신이 그의 보호자라고 상기시키자 그는 재빨리 방을 나섰다. 그날 밤 거리를 걷던 이토키는 주인과 마주쳤고 차를 초대받았다. 그들이 옥상에서 차를 마시는 동안 주인은 그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몇 년 전에 그를 만났고 이토키가 그와 똑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토키는 대화할 기분이 아니었다. 그는 차에 감사하며 떠났다. 다음 날 이토키가 규세츠를 찾고 있을 때 그녀는 나무에서 뛰어내렸다. 그 앞에서 그녀는 그의 슈트에서 코어를 훔치라고 말했다.
그가 그녀에게 달려들자 그녀는 피했지만 그는 다시 달려들어 땅에 넘어졌다. 규세츠는 그가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가 너무 비겁해서 코어를 훔치지 못할 것이라고 도전했다. 그래서 그는 규세츠가 하라고 한 대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연습이 끝난 후 규세츠는 도쿄 지도를 보여주며 시험 계획을 설명하고 그 주위에 원을 그렸다. 그녀가 끝내자 그녀는 종이를 쥐어짜며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후 그를 밖으로 끌어냈다. 그날이 오자 학생들은 오래된 버려진 건물에서 기다리다가 시험 시작을 알리는 큰 소리가 울렸다. 규세츠는 밖으로 뛰쳐나갔고 곧 코가 닌자들이 도착하여 이토키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지만 안으로 돌진하자 강력한 가스에 맞아 기절하기 시작했다. 이토키와 규세츠는 함정을 설치했고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했다. 단 한 명의 생존자가 남자 이토키는 그와 대면하며 그들이 여기로 이끈 스파이, 규세츠가 던진 지도 속 인물. 하지만 곧 그는 사과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졌다. 몇 분 후 히무라는 이토키를 찾으러 왔지만 몰래 다가가려 했다. 손을 잡으려던 순간 놓치고 팔꿈치로 땅에 넘어졌으며 칼에 찔릴 뻔했다. 일어나자마자 얼굴의 가면이 깨졌고 그가 이토키로 가장한 소년임이 드러났다. 하지만 히무라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가면을 벗기 시작했고 그는 혼자서 스자쿠였음을 드러냈다. 그동안 규세츠는 스자쿠를 혼자서 발견했지만 그는 또한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고 자신이 히무라임을 드러냈다. 그들은 서로 역할을 바꾸며 규세츠를 스자쿠에게서 멀리 두려고 했던 것 같다. 코가 닌자들이 그녀를 공격했지만 그녀는 차고 막으며 자신의 힘을 끌어내어 그들을 베어냈다. 히무라는 그들이 그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폭탄을 터뜨려 모두를 폭파시켰다. 같은 시간 이토키는 스자쿠에게서 도망치고 있었다. 그가 바닥에 차이고 뒤로 날아가면서 이토키가 쿠나이로 그를 향해 던질 때 그가 잡아서 그의 다리를 가격해 상처를 입혔다. 그는 그를 끌어올리고 얼굴에 주먹을 날렸지만 그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스자쿠는 복수를 갈망하며 그를 쫓아갔고 간신히 그를 찌르지 못했다. 이토키는 나무 사이로 떨어지며 계속 달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땅에 차여 넘어졌고 그의 등에는 쿠나이가 던져졌다. 스자쿠는 칼을 뽑아 그를 찌르러 날아갔지만 이토키가 굴러가면서 놓쳤다. 떠나기로 결심한 그는 자신의 죽음이 복수에 대한 더 큰 욕망을 일깨울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미친놈은 이토키를 죽이는 것이 이상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를 쫓아갔다. 이토키는 숨이 가빠 뛰어가며 두려움과 피로에 지쳤다. 그러나 스자쿠가 그에게 뛰어들자 그는 연기를 만들어 사라졌다. 드론들이 그를 향해 날아오기 시작했지만 그는 모두 막았다. 하지만 이토키는 그의 방심을 이용해 빠르게 코어를 베었다. 그의 슈트가 힘을 잃자 스자쿠는 반격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토키는 그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시험 종료를 알리는 경고음이 울리자 이토키는 땅에 쓰러졌다. 며칠 후 그는 병원에서 깨어났다. 친구들이 모두 그를 바라보며 그가 살아있음을 기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규세츠는 곧 피로로 기절했고 하루 종일 밤새 그의 침대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타카사다는 또 다른 건물에 몰래 들어가서 신참 스파이와 다시 한번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공기 통로를 통해 들어가야 했지만 다음에 본 것은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고가의 우두머리 귀신마루의 시체로 보였고 그리고 몇몇 과학자들이 인체 부위 모양의 기술과 함께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부딪혔고 그것이 타카사다임이 드러났다. 그들이 건물을 나서면서 그녀는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혼자서 일을 하라고 했어요. 변경된 장면에서 우리는 카이리가 수작을 만나러 가는 모습을 봅니다. 수작은 그녀에게 더 할 일이 있다고 했어요. 그녀는 기꺼이 동의하며 그를 마스터 수작이라고 불렀어요. 그녀는 배신자야. 몇 주 후 그들은 이토키의 가족 집을 방문하여 휴일을 보내고 이토키는 료코와 카이리에게 머무를 방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가 떠나자마자 카이리는 집안을 몰래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그들의 비밀 무기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작은 새를 불러냈어요. 잠시 후 새는 수작의 집에 도착했고 비밀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카이리로부터 이가 집에 침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편 이토키와 그의 가족은 레아의 남편을 보러 병원에 도착했다. 그는 사고 후 몇 년 동안 의식이 없었다.
그는 이토키의 어머니의 클랜에서 닌자로 일했으며 그녀는 그의 현재 상태에 대해 책임을 느꼈다. 그날 저녁 이토키와 그의 어머니는 묘지를 정리했다. 여기가 그의 아버지가 묻힌 곳이며 그들은 매년 그의 기억을 기리기 위해 이곳에 왔다. 이토키는 그를 거의 기억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그에 대해 친절하게 말했으니 그는 좋은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곧 이토키의 어머니는 그가 침입자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려다 살해당한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타카사다와 함께 임무를 수행 중이었고 타카사다는 여전히 그의 죽음에 대해 자책하고 있다. 그녀는 고카 가문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고 이토키가 아버지처럼 죽지 않기를 바랐다. 다음 날 이토키와 그의 친구들은 가족 집을 위한 물건을 사기 위해 가게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는 곧 모든 사람이 그 가문이 닌자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날 늦게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강에 도착했을 때 이토키는 멋진 위상을 입은 소녀들을 보고 더듬거리기 시작했다. 규세츠가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더니 물고기를 발견하고는 이토키의 버킷에 바로 던졌다. 몇 분 후 모두 낚시를 시작했다. 낚시를 하면서 카이리는 이토키에게 자신의 클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른 클랜들에 의해 무시당하고 있었고 남아있는 인원이 적고 자신들만의 마을이 없었다. 이토키가 그녀가 슬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리자 그는 그녀에게 자신에 대해 행복하게 느끼라고 격려했다. 결국 그는 그녀의 절반도 안 되는 닌자였다. 곧 그들은 버킷이 가득 찬 채로 가족 집에 도착했다. 음식을 준비하며 돌아다니는 동안 타카사다가 이토키 뒤에 나타났다. 그는 한동안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기뻤다. 이토키가 잔치에 처음 참석하는 것이었기에 그는 그 시작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클랜의 새로운 리더가 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셨다. 그녀의 결정은 마을이 분열되는 것을 막았고 이제 모두가 그녀를 사랑하고 전투에서 그녀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이토키가 그녀에게서 배우고 이가의 수장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바랐다. 그날 저녁 그들이 잔치를 즐기고 있을 때 타카사다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소큐세츠는 머리를 때려서 바로 잠들게 했다. 무작위 이가 부원이 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역사를 이토키에게 설명했다. 회상 속에서 우리는 이가 무리의 모든 사람들이 대장 사망 당일 타카사다를 탓하는 모습을 본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살아서 잡기 위해 몰아세웠다. 하지만 유미카가 그들을 막았고 타카사다의 얼굴을 때리며 그에게 닌자를 지키는 의무를 상기시켰다. 이토키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정말 이가 무리를 지키고 싶냐고 물었다. 그 순간 그녀는 무언가를 조용히 말하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이토키와 유미카는 방을 나서 다른 곳에서 대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카이리는 몰래 엿듣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나 한 남자가 그녀를 멈추고 이토키에 대해 이야기하며 생각했어요. 그녀는 프란치스코 교황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인이라고. 그의 말이 썸하우 그녀를 죄에서 회개하게 만들었고 어린 시절에 잔혹했던 과거를 떠올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비밀 메시지를 담은 새를 스자쿠에게 보내었어요. 그 메시지는 이것은 이가 가문이 또 다른 평화로운 하루라는 것이었어요. 방 안에서 유미카는 이토키에게 그들의 모든 비밀을 말하기 시작했고 왜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닌자 클랜인지 설명했어요. 그녀는 그가 가장 위대한 닌자가 될 준비가 되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그렇다고 말했다. 일주일 후 코조는 이토키와 그의 친구들에게 아카데미가 많은 학생들이 신비롭게 사라지고 있어서 폐쇄되었다고 급히 전했다. 그날 늦게 그들은 모든 클랜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 몇십 년에 한 번만 열리는 닌자위원회 회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다음 날 유미카는 회의에 가기 위해 떠나기 시작했고 끝나는 대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회의에서 유미카, 타카사다, 코조는 다른 클랜의 지도자들을 만났다. 가샤가와라 위원회의 경찰관이 회의를 시작하자 그들은 곧 몇몇 클랜 지도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유미카와 그녀의 마을을 지지하는 시족이었어요.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지면서 생각했어요. 코가 시족이 그들의 실종에 책임이 있다고. 가샤가와는 코가 시족이 전 세계의 모든 닌자 시족을 파괴하고 그들의 자원을 훔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말했어요. 위원회 회의는 지도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직접 시족이 우두머리를 체포하기로 결심했어요. 다른 시족은 그의 체포를 지지했지만 갑자기 한 남자가 방에 들어와서 자신을 또 다른 경찰관인 겐지라고 소개했어요.
그는 유미카가 코가시조비 우두머리를 제거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살인 영상과 함께 그녀의 일족 구성원이 그 잔혹 행위를 저질렀다고 결론지었고 즉시 그녀의 체포를 요구했다. 하지만 타카사다는 그를 막아서서 그 순간 그를 죽이려 했다. 그러나 유미카가 그를 막았고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이토키와 다른 이들이 그녀의 체포 소식을 들었을 때 타카사다는 그녀의 어머니가 그에게 남긴 비밀 메시지를 언급했다. 그것은 이가 마을을 돌보라는 것이었고 이토키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았다. 한편 코가시청에서는 닌자들이 비난했다. 이가 마을이 그들의 대리수장 체포에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그들은 이가 마을의 전쟁을 선포했다. 모든 이들을 전부 제거하기로 결심했어요. 다시가와 닌자 보안회의 초대 대장은 그의 팀에게 이제부터 자신의 정의에 따라 행동하라고 지시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다른 일을 몰래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방에서 그는 겐지가 가져온 영상 증거를 계속 보며 그것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하지만 그 순간 겐지에게 뒤에서 찔렸어요. 그는 콧가를 위해 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시가와는 죽었어요.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이토키가 선언했어요.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자신을 임시 수장으로 세웠다. 그동안 겐지는 유미카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 후 코타의 연약한 임시 수장의 과거 이야기가 나온다. 키도다. 그는 약하게 태어나서 신체 능력도 없었고 그래서 실패자로 낙인 찍혔다. 그는 닌자 세계를 혐오했고 모두 사라지길 원했다. 현재로 돌아와서 세가마을에 전화를 걸어 최신 무기를 작동시키라고 했다. 바로 로봇 닌자였다. 닌자 보안회의에서는 겐지가 발표했다. 그것이 시작된 이후로 그들은 최신 무기인 로봇 닌자를 활성화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가샤가와라가 그들과 연락한 지 3일이 지났고 모든 책임이 그에게 넘어갈 것이다. 하지만 그는 코가의 리더가 무죄라고 발표했고 유미카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신입 시오는 그의 발언에 반대했지만 그는 그녀를 새로운 일부 대장으로 임명했으며 그녀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시온과 그녀의 팀은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은 가샤가와라의 뜻에 따라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장면이 바뀌고 겐지와 키도는 유미카의 감방에 도착해 그녀에게 거래를 제안한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들이 비밀 닌자 부대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녀의 자유와 맞바꾸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그녀는 거절했어요. 이가 가문 집으로 돌아와서 타카사다에게 유미카의 처형 소식이 전해지고 그는 이토키와 규세츠를 불러서 은밀히 이야기합니다. 그날 이후 회의에서 마을 사람들은 유미카를 처형하기 전에 구출하자고 제안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의원회를 자극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타카사다는 의원회가 쿠가 가문과 편을 들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들을 모두 잠들었을 때 죽이겠다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갑자기 모두가 이토키를 바라보며 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숲속에 갇힌 길을 잃고 혼란스러운 소년처럼 계속 바라보았다. 그의 어리석음을 충분히 보았던 규세츠는 그에게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그녀는 그를 없애는 것이 모두에게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그는 쓸모없는 존재였다. 유미카가 그녀를 어린 소녀로 입양하고 자신의 딸처럼 키웠기 때문에 그녀는 유일한 가족이 되었다. 규세츠는 그녀를 구하기로 결심했고 이토키가 너무 부드럽다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토키는 결단을 내리기로 하고 그녀가 그를 풀어주자 그는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곧 유미카를 구하겠다고 동의했다. 그것은 그들을 의원회와의 전쟁으로 몰아넣는 결정이었다. 그는 타카사다와 규세츠에게 그의 어머니를 구출하라고 명령했고 나머지 이가 회원들은 이가 마을이 무죄임을 증명할 정보와 증거를 수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한편 코가 클랜 본부에서 스자쿠는 키도 사무실에 도착했다. 카이리로부터 유미카 구출 계획을 듣고서였다. 그는 이것이 마을의 모든 사람을 전멸시킬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규세츠와 타카사다가 구출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그는 이토키의 집에서 습격을 이끌고 싶다고 신속히 선언했고 키도는 그의 소원을 수락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반대하며 그가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거부하고 도망쳤어요. 키도는 코다 가문 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리더들에게 이가 마을을 공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절반의 리더들은 스자쿠의 아버지를 따랐고 전쟁에 반대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키도는 그를 가슴에 쏘았고 그의 생명을 끝내며 말했어요. 코가에는 겁쟁이들이 설 자리가 없다고. 이가 집으로 돌아와서 가이리는 도시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했어요. 그 공격이 모든 사람을 집으로 뛰게 만들었지만 그 의미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 코조가 급히 들어와서 코가 가문이 오고 있다고 알렸어요. 마을의 모든 사람을 제거하고 도시 주변의 소식은 다가오는 공격을 위한 단순한 기만에 불과했다. 그래서 잠시 후 리아가 방 안의 비밀문을 열었다. 그 문은 잠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이가 클랜의 용감한 닌자 샤이지가 그들의 클랜의 비밀 화염 방어 시스템을 도로 한가운데서 작동시켰다. 그는 중기병과 기관총을 조작하여 코가 닌자들에게 최대 피해를 주었다. 하지만 기계 로봇 닌자들이 방어를 쉽게 뚫고 들어왔다. 샤이지는 손에 담배를 쥐고 적군을 제거하기 위해 자폭하였고 존엄하게 죽으며 적군의 21%를 처치했다. 한편 규세츠와 타카사다가 유미카를 구출하기 위해 감옥에 도착했다. 길을 잃은 척하며 규세츠는 재빨리 경비를 잠들게 했다. 즉시 그들은 닌자 복장으로 갈아입고 달렸다. 감옥을 지나쳐 규세츠가 창문을 차버리기 전까지 그녀는 감옥 경비들이 달려들자 연막탄을 던졌고 둘은 경비를 피하며 공격을 막고 그들을 넘어뜨렸다. 곧 그들은 유미카의 감방에 도착했고 이토키가 그녀를 구출하라고 명령했다는 말을 한 뒤 규세츠는 문을 차버렸다. 그러나 그들이 급히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쓰레기와 새로운 경비를 만났다. 타카사다는 규세츠에게 유미카를 구하라고 했고 그녀는 연막탄을 터뜨리고 사라졌다. 타카사다가 남자들을 찌르기 전에 그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한편 이토키의 마을에서 한 닌자가 로봇을 찌르려 했지만 또 다른 로봇이 그에게 날아왔고 그는 간신히 피하며 그것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다른 전사가 두 개의 로봇과 맞서고 있을 때 하나가 그의 뒤로 뛰어들어와 무릎을 찔렀지만 그는 그것을 찔렀다. 또 다른 로봇이 그에게 쿠나이를 들고 날아왔지만 그것은 멈추고 어둠 속으로 점프하기 시작했고 곧 마지막 로봇을 죽였다. 이토키의 집에서 그들은 쿠우가를 발견했다. 클랜은 이건 닌자들과 로봇으로 싸우고 있었다. 적들은 끝이 없었고 리아는 로봇들이 방어를 뚫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이토키는 모든 사람을 가족 집으로 철수하자고 제안했지만 리아는 그것이 스스로 발등을 찍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로봇들이 왜 모든 힘을 다해 공격하지 않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을 때 료코는 로봇 하나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잠시 후 리아는 그들 앞에 로봇 하나를 바닥에 놓았다. 그리고 료코는 그것의 나사를 풀기 시작했다. 그녀가 작업을 마쳤을 때 그녀는 로봇들이 작동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배터리가 낮아져서 반 시간밖에 작동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를 통해 근처에 충전소가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로봇들이 충전하고 교대로 공격할 수 있도록 이토키는 충전기를 폭파하는 것이 전투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았다. 리아가 충전기의 위치를 파악하자마자 그는 그것들을 파괴할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 료코는 아버지가 로봇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기로 했다. 하지만 카이리는 그녀가 스자코를 위해 스파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옥에서는 타카사다가 살해했다. 모든 보안이 그를 잡으려 하고 있었고 젠지를 처치하려 했다. 하지만 새로운 공식인 시온네가 이끄는 의원회의 다른 팀이 도착했다. 그녀는 가샤가와라와 함께 일했었고 그의 살해 사건을 조사하면서 젠지가 그를 처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팀에게 그를 체포하라고 명령했지만 두 남자가 그에게 달려들자 그는 공중에서 그들의 손을 잡고 붙잡히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타카사다가 뒤에서 그를 붙잡고 그를 잠재운 후 떠났다. 동시에 규세츠와 유미카가 산에 도착하여 마을이 코가 클랜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규세츠는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지만 유미카는 마을을 위해 싸우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 안에서 이토키와 료코는 충전기를 발견했고 이토키는 그 순간 폭파하자고 제안했다. 대부분의 쿠가 세력이 멀리 떠나 있는 지금 그는 이것이 이 쓰레기들을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료코는 그가 만든 폭탄을 주었고 모두를 산산조각 낼 수 있는 폭탄이었다. 그들은 폭탄을 충전기에 놓는 것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발견되기 전에 가까이 갈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그래서 료코는 그에게 로봇을 몇 초간 정지시킬 폭탄을 보여주기로 했다. 준비가 되자 이토키는 덤불에서 로봇 쪽으로 돌진했다. 료코는 폭탄을 던졌고 그 순간 로봇들은 멈춰버렸다. 곧 이토키는 시험 때처럼 그를 파괴하려는 스자쿠에게 발차기를 당했다. 즉시 이토키는 공중에 디스크를 던졌고 료코는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 스자쿠를 제압했다. 그는 폭탄을 충전기에 놓으려 했다. 하지만 로봇들이 모두 살아나서 그와 료코를 즉시 붙잡았다. 한 기계가 그의 폭탄을 빼앗아 충전기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갑자기 충전기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한 기계가 그의 폭탄을 빼앗고 충전기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히무라는 그를 쫓아갔고 그를 땅에 태클하자 폭탄이 이미 그 위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기회를 이용해 이토키는 디스크를 조작하여 폭탄에 부딪혀 길에 있는 모든 것을 폭파시켰다. 잠시 후 료코가 이토키를 일으켜 세웠고 그들이 떠나려 할 때 그는 땅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돌아갔다. 그녀의 마스크가 부서지면서 그들은 그녀가 카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로봇인 척하며 폭탄을 충전기에 올려놓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것은 그녀의 배신에 대한 도움의 방식이었다. 로봇들이 살아나기 시작하자 이토키는 그녀를 안고 있었다. 카이리를 품에 안고 달리기 시작했다. 이토키의 집에서 유미카와 규세츠가 도착해 모두가 안전한 것을 보고 기뻐했다. 하지만 갑자기 규세츠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는 듯 소리를 질렀다. 겐지가 이상한 정신 조종 주술을 사용한 것 같았고 이제 그녀의 행동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유미카의 목에 카타나를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그리고 그들의 비밀 핵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요구했다. 그녀는 유미카를 방으로 끌고 가서 바닥에 밀쳤고 그녀의 눈은 마치 악령에 사로잡힌 듯 빛났다. 그녀는 유미카에게 카나이를 겨누었지만 유미카는 용감하게 그녀 앞에 서서 얼굴에 베었다. 그러나 그녀는 카나이를 옆으로 치우고 큐세츠의 가면을 벗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가 입술을 꽉 물고 정신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유미카는 그녀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두가 그녀를 코가 클랜의 또 다른 스파이이자 배신자로 생각했다. 유미카가 그녀를 가까이 끌어안자 큐세츠는 다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정신의 지배를 되찾으려 애쓰며 어머니를 부르려고 했다. 갑자기 그녀가 넘어졌고 유미카는 급히 그녀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그녀를 깨우려고 할 때 규세츠는 카나이로 찔러서 그 자리에서 그녀를 죽였어요. 에토키와 그의 친구들이 도착했고 그가 집을 뛰어다니며 소리치며 엄마를 찾았을 때 그녀가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즉시 코조는 규세츠를 제압하며 왜 유미카를 죽였는지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소녀는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몰라 대답하지 못했어요. 곧 타카사다도 뛰어들어 유미카가 죽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에토키가 울고 있는 것을 보며 그는 자신의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레아가 에토키에게 자신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유미카가 죽은 후 족장의 책임이 내게 돌아왔다. 마을은 쿠가 가문과의 전쟁에 대한 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에토키는 오직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그녀를 구하려 했는지 그의 좌절감이 타카사다에게 소리쳤던 기억만 떠올랐다. 그날 저녁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에토키는 계약서에 엄지손가락을 올리고 진정한 족장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복수심에 불타 쿠가 가문을 공격하라고 요구하자 그는 그저 응시할 뿐이었다. 한 마을 사람은 큐세츠가 유미카를 죽인 가장 큰 배신자라고 생각했고 그녀의 목을 도마 위에 올려야 한다고 여겼다. 하지만 에토키는 그것만 생각해도 두려웠다. 그는 몇 년 동안 그녀가 그의 보호자였고 여러 번 그를 공경에서 구해준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곧 마을 사람들은 쿠가 가문의 전면전을 제안하며 그들을 전멸시키자고 했다. 하지만 에토키는 결정을 내리기 겁이 나서 다시 회의를 요청했다. 며칠 후 어머니가 묻히고 난 뒤 료코와 카이리가 그에게 집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그는 매우 외로울 것임을 알았다. 다음 날 떠날 때 료코는 그에게 큐세츠를 지키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상한 실험이 일어났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에토키는 그녀를 운명에서 구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들이 떠날 때 타카사다는 에토키를 호출하여 그를 별도의 집으로 안내했으며 그곳에서 그는 묶인 규세츠를 발견했다.
타카사다는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되찾는 이후로 자신을 어나이얼레이트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기억나는 것을 물어보기로 결심했지만 그녀조차도 일어난 일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머릿속에서 끔찍한 소리를 들었고 그것이 그녀를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꿈이라도 생각했다. 그녀는 울기 시작하며 에토키에게 자신을 없애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타카사다는 그녀가 그들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곧 그는 그녀의 아버지가 코가 클랜의 리더 기도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가 어렸을 때 최면에 걸렸다고 했다. 그 후 그녀는 거리에서 버려졌다. 코가의 리더는 유미카가 그녀를 입양하게 하여 이가 마을을 염탐할 계획을 세웠고 그녀를 죽이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다. 큐세츠는 왜 그녀가 그 많은 세월 동안 쫓겨나지 않았는지 궁금해했고 타카사다는 유미카가 그녀를 자신의 딸처럼 사랑했다고 말했다. 이 말에 큐세츠는 울기 시작하며 유미카의 죽음에 대해 자신을 탓했다. 그러나 타카사다는 누군가 방에 몰래 들어와 그녀를 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계속 울고 있는 동안 에토키는 그녀를 꼭 안았다. 어딘가에서 카이리는 후마 클랜 집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코가 클랜에 팔아넘긴 것 같았고 목격자는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순간 닌자들이 그녀를 공격하기 직전에 그는 그녀를 집 아래의 비밀 통로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딸을 구하기 위해 다른 닌자들과 함께 자폭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유미카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날 밤 늦게 에토키는 혼자서 그녀의 사진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곧 스자쿠가 그의 뒤에 나타나 그녀의 신사로 걸어갔다. 그는 마지막 인사를 하며 에토키가 드디어 그의 슬픔을 이해했는지 궁금해했다. 그리고 떠나려 하면서 그를 닭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에토키는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달려들어 창문을 부수고 넘어졌다. 에토키는 왜 그가 복수에 미친 집착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심지어 자신조차도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자쿠는 그저 마을이 먼지로 무너지는 것만 보고 싶어 했고 빠르게 그를 밀쳐냈다. 그에게 그의 쓰고 썩은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나중에 스자쿠는 다시 아버지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사진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액자의 뒷부분을 열어 USB 스틱을 발견했다. 그는 USB를 열어 기밀 비디오 파일들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비디오를 클릭했고 그것이 실제로 키도가 코가 족장을 죽인 것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키도는 세상의 모든 닌자를 죽이고 싶어 했고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남은 닌자가 되고 싶어 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에토키에게 코가족에서 그들의 비밀 핵심을 요구하는 편지가 왔다고 전했다. 그들은 에토키가 전쟁 요청을 들어주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렇지 않았고 결정을 고려할 며칠을 더 요청했다. 그날 밤 그는 슬프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어머니의 신사로 돌아갔고 자신이 이 일을 맡을 사람인지 고민했다. 그는 마을을 보호하는 것과 그들을 전쟁에 보내는 것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에 갇혀 있었다. 며칠 후 에토키는 클랜과의 또 다른 회의를 위해 도착했고 그들에게 자신의 비밀 핵심을 코가 클랜에 넘기겠다고 알렸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들의 자원의 절반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가 정신을 잃고 긴 낮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에토키는 그의 결정이 마을과 사람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고 그 결정을 고수하려고 했다. 그는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내겠다고 위협하며 떠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며칠 후 시온네는 코가 클랜이 자신들의 자원을 나누려 하지 않고 다시 마을을 공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이리는 요코의 집에 도착해 코가 클랜에 의해 불타버린 집을 발견했다. 두 마을 모두 소각되었고 카이리는 갈 곳이 없었다. 집안에서 그녀는 코가 클랜을 폭파시키기 위해 폭탄을 만들고 있는 요코를 발견했다. 하지만 카이리는 그녀가 정착하고 남편을 찾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울기 시작했고 자신의 마을에서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에 슬퍼했다. 카이리는 그녀에게 자신이 코가 클랜을 위해 스파이로 활동했으며 이가 마을에 대한 공격을 도왔다는 사실을 전하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울기 시작했다. 그러나 료코는 그녀가 구원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포용하기로 결심했다. 이토키의 마을에서는 클랜이 그의 사퇴를 요구하며 자신의 코도 제대로 파지 못하는 악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그는 알파 수컷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태생권이라고 불렀다.
그날 밤 클레는 밖에 모여들어 준비했다. 이토키를 납치해서 강제로 내쫓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고조의 명령을 기다리던 중 레아가 이토키의 방으로 달려가다가 빈 방임을 깨달았어요. 그의 책상 위에 있는 종이를 읽기 시작하자 고조가 들어왔어요. 밖에서 그녀가 자리에서 떠난 이유를 궁금해하며 그 순간 그녀가 유미카를 죽였고 이토키도 끝내려고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즉시 그녀는 그를 찌르려고 했지만 그는 막아서 얼굴을 때렸어요. 이토키는 이전에 그들의 무리 안에 스파이가 있어서 유미카를 죽였고 큐세츠가 그녀의 죽음에 책임지기를 원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스파이를 찾기 위해 그는 악당 왕의 역할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코조는 그녀가 왜 자신의 마을을 배신하기로 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콧가의 우두머리가 남편을 위대한 마법으로 깨우겠다고 약속했고 즉시 자살했다고 말했어요. 코조는 이토키의 손으로 쓴 편지를 발견했어요. 그는 배신자를 찾는 방법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는 이제 비밀 핵의 에너지를 이용해 코비 본부에 침입할 계획임을 밝혔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 번에 끝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도망가라고 명령했고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콧가에서 보낸 닌자 군대와의 전투에서 하지만 코조와 이가 닌자들은 이토키의 대위를 돕기 위해 코가 닌자들과 싸우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이토키, 규세츠, 타카사다는 코가 기지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쿠가 일족이 그들의 마을을 파괴하러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마을도 파괴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이토키는 희생양이 되고 싶어 했고 타카사다와 규세츠에게 마을로 돌아가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또한 좋은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양의 희생을 치르며 그를 지지하기로 결심했어요. 코가 기지 안으로 들어가자 접수원이 벨을 눌렀어요. 경비를 알리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토키는 단지 코가 지도자와 얘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곧 로봇들에 둘러싸였고 큐셋은 공중으로 날아올랐어요. 기계를 차고 이토키는 폭탄이 터지면서 베어냈어요. 연기 속에서 료코가 나타나 로봇을 쓰러뜨리고 카이리가 또 다른 로봇을 베었어요. 그들은 그를 돕기 위해 왔고 쿠가 가문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카이리는 자신의 마을을 염탐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로 하고 재빨리 달아났어요. 료코는 적들을 밀쳐내며 주먹질했고 카이리도 차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뒤로하고 이토키와 그의 클랜이 계단을 올라갔다. 곧 그들은 3명의 적과 100대의 로봇이 그들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만났다. 그래서 이토키는 그의 비밀 코어에서 힘을 끌어내어 그들 사이를 빠르게 지나갔다. 순식간에 그들을 처치했다. 하지만 그는 코어가 그의 힘을 소모하면서 탈진에 쓰러졌다. 즉시 코가 클랜이 그에게 로프를 쏘았지만 타카사다가 그 앞을 막았다. 그로 인해 규세츠가 연기를 만들어 그를 신속하게 구출했다. 타카사다는 그들을 끌어당기고 그들을 떨쳐낸 후 연기를 뚫고 달렸다. 이토키와 규세츠가 사무실로 걸어가면서 그들은 이무라와 기다리고 있는 남자를 발견했다. 규세츠는 직접 싸우기로 결심했지만 스자쿠가 불꽃을 들고 뒤에서 나타났다. 그가 땅을 태우자 불꽃이 형성되었다. 벽을 만들어 이토키와 큐세츠가 도망칠 수 있게 했다. 곧 그들은 콧가의 지도자 쿠루를 만났고 이토키는 그에게 자신의 핵심과 교환으로 그들의 재산을 건드리지 말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세상 전체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고 원했다. 모든 닌자 마을이 제로 타버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 이토키가 그를 죽일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지원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토키는 왜 엄마를 죽이게 되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류는 그에게 말했어요. 정글의 조지라고. 누구든 살거나 죽게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이 말에 이토키는 격분했고 그의 핵이 빛나기 시작하면서 칼을 뽑으려 했다. 하지만 규세츠가 그를 막았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기류가 그를 유혹해 공격하게 하려는 것을. 그래서 떠나기 시작하자 기류는 자신의 핵을 활성화시켜 그들에게 쐈다. 하지만 규세츠가 막았고 날아가 버렸다. 기류는 계속 이토키를 향해 사격했지만 그는 피하며 땅에 넘어졌다. 이토키가 달려와 칼을 휘두르자 노인은 그를 때려내고 벽에 구멍을 냈다. 그는 이토키가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는 아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토키는 자신이 아이를 가질 자격이 있는 성인이라고 말했다. 그가 다시 돌진하자 그 남자는 총을 뽑았지만 규세츠가 잡아챘다. 이토키가 가슴 갑옷을 베도록 허락하며 그러나 그는 멀쩡했고 그녀를 밀쳐내며 이토키의 검을 막아내고 그를 밀쳐냈다. 그들은 서로에게 달려들며 계속해서 주먹을 날리며 힘을 과시하며 밀쳤다.
이토키가 그를 압도하자 그는 강력한 일격을 측면에 날리고 또 하나를 머리에 날려 그를 벽으로 보냈다. 이토키는 그에게 죄를 뉘우치고 매일 빅맥을 먹으라고 말했다. 하지만 쿠로는 치킨 너겟이 더 맛있다고 생각했기에 그들이 떠나기 시작하자 그는 총으로 그를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타카사다는 그의 심장을 찔러 그를 죽이고 모든 죄를 뒤집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시온네가 뛰어들어와 코카의 리더를 체포하려 했지만 그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타카사다는 규세츠와 이토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자신이 닌자 세계에서 가장 수배된 자가 될 것임을 깨달았고 날아갔다. 잠시 후 이토키와 규세츠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하며 마을로 돌아가기 시작했다.